안녕하십니까. 남해안신문 대표 강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남해안신문 구독자에게 한마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해안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남해안신문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해안 발전을 위해서 참 언론인의 역할을 잘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안신문이. 구독자 여러분들도 남해안신문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불어 우리 여수광양 항만공사도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수 광양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제가 우리 여수광양 항만공사에 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여수광양항에 대해서 너무나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항만은 제일 중요한 게 총물동량입니다. 부산이 1위 항만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1위 항만이 어딜까요 하면 부산은 압니다. 그 2위 항만이 어디입니까 물으면 인천, 평택, 울산 이런 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광양항이 전국 2위 항만입니다. 이제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동량 1위 항만이 바로 우리 여수광양항이에요. 부산항은 1위 항만이지만 대부분이 컨테이너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환적 화물이 56%입니다. 환적 화물은 뭐냐면 조그마한 배로 부산항에 와서 짐을 내리면 큰 배에 채워서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부산항은 부두에 화물이 왔다가 부두에서 나가는 화물이 56%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은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원자재를 예를 들어 제철 같으면 철광석을 호주, 브라질에서 수입해서 재련 과정을 거쳐서 후판 핫코일을 만들고 그걸 다시 수출하고 또 석유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케미칼이나 원유를 수입해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수출하고 그러니까 수입과 수출이 이루어지는 화물은 1위가 저희들이에요. 그 다음에 제철 1위, 그 다음에 석유화 울산하고 1, 2위를 다투. 그 다음에 자동차 평택하고 우리가 1, 2위를 다툽니다. 단지 컨테이너만 저희들이 3위일 뿐이에요. LNG, LPG 1위, 원유 1위 이런 항만이 여수광양항이. 그렇게 국가의 산업적으로 중요한 항만이 바로 우리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시민이 많다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 사장님의 경영 철학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느 조직을 경영을 하려면 그 조직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는 국가에서 우리 공사를 만들 때 했던 미션이 있고 또 그걸 달성하기 위한 비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장이 해야 될 일은 그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가치를 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 가치를 첫째 고객, 둘째 공정, 혁신, 상생, 안전 이게 핵심 가치고 경영 철학의 저의 경영 방침은 4가지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영 방침을 4가지를 정해요. 첫째는 고객 최우선 경영, 두 번째는 발로 뛰는 영업, 세 번째는 항만이 찾아오는 안전한 항만, 네 번째는 지역과 상생 발전. 이게 저의 경영 철학입니다. 자, 이것을 정하게 된 이유는 저도 국립대 교수를 했고 총장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입니다. 우리 공직자들한테 가장 부족한 자질이 뭐냐? 고객을 모실 줄 모르는 거예요. 결국 공무원들의 월급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공사도 부두와 배후 부지는 국가에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 공사 직원들의 월급은 국가에서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이 대부분이 고객인 국민을 모실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고객을 잘 모시는 마인드를 갖추면 나머지 물동량 이런 것들은 따라온다. 그래서 고객 중심, 최우선 경영. 그 다음에 공직자들 발로 잘 안 뛰어도 월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발로 뛰는 영업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발로 뛰는 영업. 또 지역에 있는 공사는 지역에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지역에 일부 환원해야 됩니다.
그런 공적인 책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민간 기업 같으면 돈을 벌어서 수익을 내는데 목표를 둬야 되지만 우리는 공공기관, 공사이기 때문에 매출이 일어나면 일부 지역에 환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과 상생 발전하자. 그리고 네 번째는 안전은 항만에 있어서 필수 요소입니다. 다른 거 잘해도 사고 한 번 나면 선박들 안 옵니다. 그래서 선박이 찾아오는 안전한 항만을 갖추자. 이게 저의 경영 방침이고 우리 직원들은 이 네 가지 경영 방침을 다 웰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또 여기 우리 여수 광양 항만공사가 성과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의 이제 중요한 것은 물동량. 두 번째는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작년에 코로나, 러시아 전쟁, 중국 봉쇄,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물동량은 부산, 우리 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매출은 우리 공사 창립 이래 최대 매출을 올렸어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219억 원으로 우리 공사 창립 이래 최고의 당기순이익을 제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과 최대 매출, 그게 이제 첫 번째 성과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안전. 공기업, 전국에 있는 공기업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재해 사고 조사를 했어요, 작년에.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난 곳이 약 340건, 1년에. 그 중에 공기업 중에 유일하게 사고가 제로인 공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여수광양 항만공사예요. 유일하게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무죄를 작년에 저희들이 달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세 번째는 고객 최우선 경영을 하자고 이제 우리 직원들 독려하고 해서 2019년에 저희들 사실 무역항 고객 만족도 최하위였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가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고객 만족도. 네, 최고 등급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물동량을 늘리려면 항로를 늘려야 돼요. 그래서 신규 항로를 8개를 늘렸습니다.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신규 항로를 늘렸고, 그 다음에 결국은 지역이 발전하려면 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배후단지에 55개 기업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것을 제가 65개 기업으로 또 늘렸습니다. 이제 그런 그 외에도 몇 가지 성과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성과들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부두 건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자동화 부두는 컨테이너 부두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가 조금 늦었어요. 세계적으로 탑10 항만, 컨테이너로서 유명한 탑10 항만의 6곳은 이미 자동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함부르크, 중국 상해, 그 다음에 싱가포르, 이런 곳들은 이미 6곳이 자동화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늦습니다. 이 자동화의 개념은 뭐냐 하면 선박이 오면 짐을 내려서 암벽으로 내려서 이송을 하고 야드까지 해서 밖으로 나가는 이 3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암벽 영역, 야드 영역, 이런 이송 영역. 이 3단계를 지금은 사람이 합니다. 우리 저 크레인에 사람이 타서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자동화는 이 3단계를 모두 무인으로 하는 거예요. 저 크레인도 사람 없이. 그 다음에 야드에 이송하는 것도 사람 없이. 야드에 적재하는 것도 무인으로. 이 3단계를 무인 자동화하겠다 하는 게 저희들이 자동화 부두 건설의 개념이 되겠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까지 약 7천억 원을 들여서 자동화 부두를 만들고, 이게 잘 성공하면 부산과 인천에 확대 보급할 거예요. 또 이게 또 잘 되면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할 거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로서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 국정과제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동화 부도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지금 진행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쭉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런 것들을 했고, 시작은 이제 제가 21년 12월에 취임했습니다만은 스타트는 22년부터 제가 작년에. 취임하고 나서 21년 12월에 제가 취임하고 스타트는 작년부터 해서 2026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직원들과 소통은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핵심 가치, 그 다음에 경영 철학을 사장 혼자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핵심 가치와 경영 철학이 직원들한테 녹아 들어가야 돼. 즉 내재화가 돼야 됩니다. 내재화. 그러려면 직원들한테 공감을 시켜야 되는데 공감하는 방법은 소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히빙 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히빙 라인 데이. 뭐냐면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려고 맨 처음 다가올 때 큰 헛줄을 던질 수가 없으니까 조그만한 줄을 부두에 던집니다. 그 다음에 그 큰 헛줄을 그 히빙 라인에 묶어서 이제 그 부두로 큰 밧줄을 보내죠. 그 줄을 맨 처음 부두에 던지는 줄을 히빙 라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사장과 직원들 간에 히빙 라인 데이를 정해서 직원들과 그날은 같이 식사도 하면서 소통하는 히빙 라인 데이를 했고, 두 번째는 mooring 라인. mooring 라인은 이제 부두에 가는 두꺼운 줄, 이걸 계류색 해서 mooring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ooring 라인 데이를 해서 부서와 사장과의 소통의 날. 그래서 mooring 라인은 부서와 사장과 소통하는 날로 정해서 소통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정책 결정을 사장, 부서장, 팀장 모두가 공유를 해야 돼요. 사장 혼자 결정해서도 안 되고 담당 부서장만 알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국가에는 국무회의가 있고 대학에는 교무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공사에 그런 기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사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회의라는 것을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매주 화요일 날 오전에 공무회의를 해서 우리 공사의 중요한 정책을 거기에서 결정하게끔 하는, 그래서 공무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캡틴 크루, 캡틴과 크루, 우리 여객들 이메일 제도를 만들어서 혹시 문제가 있을 경우 그 메일로, CC 메일로 보내주면 사장만 볼 수 있게끔 보안이 유지되는, 그 메일은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CC 메일 시스템을 만들어서 애로사항, 고충, 사장한테 직접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CC 메일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고, 그런 형태의 소통을 작년에 꾸준히 해봤었죠. 우리 박람회장을 인수를 하면서 박람회장 운영 방향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10월 27일 날 여수 세계 엑스포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여수 광양 항만공사가 되다 보니까 여수 의견 다르고 광양 의견 다르고 또 여수 내에도 의견이 달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수시가 맡아야지 왜 공사가 맡느냐, 또 어떤 분은 항만공사가 맡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수 내에도 의견이 분분하고 여수 광양도 서로 다르고, 그래서 작년에 법안 통과 전까지는 상당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법안이 통과해서 이제 저희들한테 5월 16일이 되면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길게 보자. 단기간에 이거 놓고 저거 놓고 해서 짜집기 형태의 개발을 하지 말자. 누가 사장이 오더라도 기본 방향은 정하자. 그래서 제가 첫째, 미래 첨단 도시, 두 번째, 친환경 도시, 세 번째, AI 자동화 도시. 이 세 가지 개념은 변하지 않게 하자.
누가 사장이 오더라도 누가 바뀌든 그 세 가지 개념은 유지하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서울 관광객이에요. 그러면 서울서 올 때 스마트 키를 구입을 합니다. 신청을 해요. 그래서 1인용, 2인용, 뭐 가족 같으면 4인용. 그걸 스마트 키를 신청을 하면 여수 엑스포역에 딱 내리면 그 키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일정 사이트에 가면 친환경 자동차가 이쁘게 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왔다. 그럼 2인용 스마트 키를 구입해서 그걸 누르면 2인용 차량이 옵니다. 그걸 타고 국제관 A를 누르면 국제관을 찾아가요. 또 그 다음에 아쿠아리움을 누르면 아쿠아리움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래 첨단 도시.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국제관 이런 것도 의자에, 최첨단 의자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천장에도 영화가 열리고 벽면에도 영화관이 열리고 앞면에도 영화관이, 이런 첨단 시설. 그 다음에 이제 남해하고 해저 터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해저 터널에서 나와서 여수 완성리 해수욕장으로 해서 그 해안 도로를 내면 그 AI 자동차를 타고 거기도 갈 수 있게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주문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 그러면 자, 세계 어느 나라든 대한민국하고 물어봤을 때 떠오르는 게 뭐냐? 우리 대한민국 그럼 뭐 보고 싶습니까? 떠오르는 게 없어요. 맞습니다. 분단 국가, 전쟁, 그런 개념이 남아있는 데가 우리 대한민국.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국제 크루즈가 여수항에 입항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여수를 보여주고 싶은데 뭘 보여주지? 없어요. 그리고 그 크루즈 승객들이 사전에 공부를 해서 나는 어디를 가고 싶다고 신청을 합니다. 근데 여수가 가장 적었어요. 왜? 볼 게 없으니까. 어딜 가느냐? 나간 민속마을, 순천 정원박람, 그 다음에 광양의 매화를 자기들이 공부했고 신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수는 불과 몇 명 신청 안 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호주 시드니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냐?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그 다음에 프랑스 그러면 떠오르는 게 파리의 에펠탑. 그것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건물을 오동도하고 익스포장 수역에 설치하자. 여하튼 저는 최고, 유일, 아니면 가장 짧든지 가장 길든지 가장 높든지 가장 낮든지 그런 세계적으로 유일한 것을 만들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싱가포르, 그 다음에 두바이가 왜 유명합니까? 그 싱가포르 가면 호텔과 호텔 사이에 그 배를 올려놓은. 그렇습니다. 그 두바이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그래서 여수에 저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뭔가 시설물을 놓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제일 꼭대기 건물에서 오동도까지 무빙워크를 한다든지, 유리로 무빙워크를 만들어서, 아니면 꼭대기에서 폭포가 쏟아진다든지. 그래서 그걸 보러 오면 나머지 국제관이 어쩌고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저는 활성화된다. 그러나 그런 거 없이 여수에 와서 학회를 해라, 컨벤션을 해라 그러면 그거 합니다. 하고 나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뭔가를 거기 만들면 나머지는 따라서 활성화될 것이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최첨단 미래, 그 다음에 한국을 대표하는 시설물을 넣자. 이게 제 여수 엑스포에 대한 개발 방향이고, 이거는 저는 변화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여수시나 전남도에도 협조를 구할 것이고, 그러면 여수는 180도 바뀝니다. 여수의 미래가 바뀔 수 있어요. 또 우리 남해안의 미래가 저는 바뀐다고. 맞습니다. 이제 부산에서부터 목포까지 남해안의 중심지가 여수가 될 거고, 그 중에 중심지가 엑스포 사이트가 될 거다. 이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자, 공사가 맡았으니까
이거 넣어라 저거 넣어라 막 짜집기 해서는 절대 안 돼. 맞습니다. 네. 벌써부터 전화들 옵니다. 이거 넣자 저거 넣자. 그거는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돼. 그러면 재단에서 하나 공사에서 하나 뭘 의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컨벤셔너로 부산 서울 여러 곳이 있는데 여기 여수에 오겠습니까? 여수만이 가진 뭔가가 있어야 그걸 보러 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회의도 하고 뭐 학회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예. 그래서 이제 민간 투자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5월 16일 넘어오면 지금 조직 구성하고 있어요. 15명의 신규 티오를 기재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15명의 티오. 그 다음에 여수에 지금 재단 인력들이 28명 있어요. 네. 이제 그 인력하고 해서 팀을 꾸릴 거고 해양 발전 사업단, 여수 엑스포 사업단 단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실을 2개 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오면 사후 활용 마스터 플랜 용역을 할 겁니다. 그게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구상하는 이것들을 마스터 플랜을 작성해라. 그렇게 해서 국제관 ABC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비고쇼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담길 거예요. 그 다음에 엑스포역 뒤쪽에 부지들은 어떻게 활용할 건지 또 크루즈 부두는 어떤 형태로 리모델링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사후 활용 계획에 다 담길 거고 그래서 그 용역에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을 돌아라. 세계 4대 미양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리오데자네이로 시드니 이런 데 다 돌아라. 그리고 그들보다 더 멋진 항만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세계 각국의 유일한 것들을 찾아라. 그걸 다 찾으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일한 뭔가를 만들어내라. 그 다음에 여수에 1,400만 정도 왔다 갔다는데 그분들 설문을 해라. 여수 와서 뭘 보고 갔는지. 아마 포차거리하고 케이블카하고 뭐 밤바다하고 그리 했겠죠. 네. 과연 그걸 보기 위해서 2번, 3번 올 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2번까지는 올 수 있겠죠. 네. 그러나 3번, 4번 오기에는 그거는 유인책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런 관광객 대상 반드시 설문을 해라. 네. 또 여수에 무엇이 들어서면 좋을지 조사를 해라. 네. 이 몇 가지를 이제 마스터 플랜에 담아라. 네. 이제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완전히 바뀔 거예요. 지금의 엑스포하고는 360도 다른. 그럼 다음은 앞으로의 계획하고 덕담 한 말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공사 출범 이래 제가 광양 출신, 고향 출신 첫 사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제가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고향 출신 첫 사장으로서 성공하는 게 제 첫 번째 책무예요. 그리고 지역과 상생하는 공사, 또 지역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공사, 이것을 만들어 보는 게 제 이제 꿈이고, 그것이 잘 되어야 역시 고향 출신 오니까 잘하더라. 이런 또 평도 듣고, 그럼 저도 기분 좋고 우리 시민들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수 엑스포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드는 이런 기초 작업을 제가 반드시 해놓고 싶다는 게 현재로는 제 꿈이 되겠습니다. 좋은 덕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우리 남해안 신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남해안 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부터 목포까지 모든 도로가 연결됩니다. 특히 남해에서 여수로 오는 해저 터널이 건설되면 반드시 여수가 우리나라 남해안 경제, 관광의 중심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남해안 신문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이 남해안의 중심지 여수를 어떻게 발전할지 앞으로도 많은 아이디어, 많은 코멘트 해주시고 특히 엑스포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귀중한 의견들 많이 해주시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남해안 신문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